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일부터 14일까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후보 등록하는 날이죠.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아주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수장 모시고 사실 양쪽 당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그래서 한번 적격 인사로 저희가 한번 적격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실 나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윤 후보하고 안 후보 지금 단일화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블랙홀 같이 이제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좀 단일화에 좀 거부하는 편 아니었습니까? 단일화로 사실상 실익이 있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뭐 15, 17 정도 가다가 지금은 그 하락세에서 한 자리 숫자로 거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심하게는 6점 몇 %에서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후보의 지지율에 비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좀 유동적이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온전히,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선거 대전략이라는 게 세대 연합론, 세대 포이론이잖아요. 20, 30대와 60, 70대가 40, 50대를 설득해내는 이런 구조의 그 선거 대전략인데.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를 설득해라.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과연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20, 30대가 온전히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대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점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저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니, 실질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후보 단일화를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거 방식의 선거운동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른바 지역과 진영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른바 반문재인 또는 반민주당, 반 이재명 세력을 하나로 모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 논리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거운동 과정 중에 사실은 반문재인 전선으로 상당 기간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더라 이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의 파동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 대전략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문재인 전선의 연합전술에서 이른바 세대연합, 세대 포이론으로 대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국 바꿔서 지금 한 달 이상을 해왔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 여론조사 나오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물론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똑똑하네요. 해안이 있네요. 저는 상당한 통찰력과 아이디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뭐 안철수랑 단일화 꼭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13, 14에 등록해야 되니까 11일까지는 우리가 단일화 끝내야 된다. 다만 니네가 원하는 뭐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이런 거는 택도 없는 것이고, 니네가 사실은 퍼센테이지도 안 나오니까 그냥 백기투항해라 이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단일화라는 게 우리가 역대 단일화에 한 2번 내지 3번, 대통령 선거는 성공한 케이스가 2번이잖아요.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 노정 단일화의 두 가지인데, DJP 연합은 이른바 지역 연합이었어요. 그렇죠. DJ와 JP의 호남과 충청의 연합 구도였고요. 그건 확고한 표의 결합이 가능한 거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주는 야권이 당시에 1등 아니면 2등, 그러니까 2등, 3등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의 호각지세였거든요. 오히려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단일화에 저희 그때 응했기 낮았어요.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났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 합니다만은 사실은 한 분은 발광체고 한 분은 반사체거든요. 발광체 한 명은 발광체고 한 명은 반사체다. 그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면 네. 사실은 겹치는 표가 많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의 소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김동길 전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이신범 전 의원님이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합집합이 커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교집합대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 들어보면은 단일화 할 필요 없다. 그냥 니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면 말아라 이거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잖아요. 마지막 글에 안철수 후보의 무언을 빈다라는 글도 썼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하겠습니까? 고독한 결단과 현명한 판단. 백기태형 하라는 말을 멋있게 쓰시네. 고독한 결단과 현명한 판단. 아니, 그러니까 안석이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느냐. 너는 해봤자 별 특별히 의미도 없고 퍼센테이지 안 나오니까 그냥 네가 우리한테로 쏙 들어와라. 그럼 내가 좀 봐주마.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들어오라 그러면 좀 기분 나빠서라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정치를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자는 것,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측면들은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 우려의 지적을 말했듯이 네. 지금 20, 30대의 지지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실 안철수 후보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물론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단일화 선호도에서는 예를 들면 중앙일보하고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 보게 되면 윤 후보가 39.7, 안 후보가 47.7%. 그래서 안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조사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저희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2월 4일하고 5일 사이에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데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체 사람들 중에도 지금 안 후보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고요. 18세, 29세도 49.7%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3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40대는 더 많고 보세요. 40대의 56.8%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로지 60세 이상에서만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는 우리 윤 후보에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안철수 후보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명백한데 안 후보한테 우린 여론조사 안 한다. 그냥 네가 무조건 들어와라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제 이게 2월 4일 5일이라니까. 아니 그 여론조사 여러 개인데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오셔갖고 이거 하나만 갖고 아니 우리 앵커님은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걸 좀 지지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른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걸 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 왜요? 그래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정치라는 게 결국 큰 판의 선거가 세력전이고 그런 상황인데 세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예를 들어서 단일화되는 결과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선거하기 쉽겠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서울시장 가지고 할 때도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양보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뭘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좀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좀 지분을 주든지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총리직을 주든지 해가지고 좀 끌어안고 서로 간에 같이 가자고 가야지. 당신네만 잘한다고 당신은 저쪽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그냥 따라와라라고 하는 건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한 분은 발광체고 한 분은 반사체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일단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 단일화하는 거가 되는 거고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역할과 그 정도의 포지션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JP 연합은 지역 연합으로서 JP가 확고하게
충청도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가정이 있었고 노무현 정몽주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호각지세에서 단일화를 했던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나서 예.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지금 정무부시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예, 서울시에서 네. 그냥 단일화했던 건 아닌 거고요. 네,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의 단일화는 사실 마지막까지 누가 될지 모르는. 그다음에 네. 실제 결과도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결론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 세력과 또 실질적인 경쟁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여론조사라는 것까지 동원해 가면서 지난한 과정으로 알겠습니다. 지난한 룰 협상으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네. 후보 등록일이. 이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게 득이 되겠어요, 실이 되겠어요? 저는 실이 훨씬 많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네, 지금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근데 김철근 우리 정무실장님이 예전에 바른미래당 계셨었고 안철수 네. 후보하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같이 네, 한솥밥 예, 먹던 예. 식구들이잖아요. 네, 네. 조명훈 씨가 이렇게 말하네요. 김철근 실장님 국민의당 때 구글 트렌드 얘기하면서 얼마나 안철수를 지지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양심불량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 중도와 제3지대 영역을 이른바 청년, 중도, 수도권, 지역으로는 수도권,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영토를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많이 가져온 거고 국민의힘이 많이 넓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3지대의 운동장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그 전당대회 당선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됐습니다마는 네. 입당이 조기에 그렇게 이루어졌겠느냐라는 측면부터 상당히 물론 역사와 정치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요점은 윤석열 후보는 통큰 단판론이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네. 안철수 후보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 후보는 반대쪽으로 야 너네랑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관훈 토론 클럽에서도 나 만날 생각 없다. 나한테 왜 그런 질문만 계속하느냐. 불쾌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조건으로 총리직을 좀 달라요.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 그거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더 미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아니면 마이너스로 미치겠죠. 마이너스로. 네. 오. 그러면 글쎄요 왜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그 곤욕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단일화는 크게 세 가지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후보 등록일이 등록 전. 13, 14일인데 그 네. 전에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클리어하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홍보물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박힌 홍보물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투표하기 직전입니다. 그게 이제 사전 투표하기 직전에 그때는 그 나는 공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안내문이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7일인가요, 그날이? 그게 이제 홍보물이죠. 홍보물 인쇄 그러면 전이죠. 3, 4일이 이제 우리가 4, 5일 전이니까 예. 사전 투표한다니까.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없다고 치고 단일화가 안 된다고 치고 네. 이건 이제 좀 전에는 단일화 했을 때 시점을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안 된다고 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우선 그 20, 30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하고 연합을 해서 40, 네. 50대에 사실 20, 30대로 봤을 때는 엄마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고 60, 70대로 봤을 때는 자녀들을 설득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고 특히 최근에 호남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제 저희도 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거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단일화하면 시너지가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정치를 희화시키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시킨다고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네. 정부와 현 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해왔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의 주역은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상대 진영에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나온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는 뭐 그렇지만은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만 사실 공격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과 또 그다음에 그 전신이죠 새누리당도 다 네, 공격했고 네. 그랬죠. 윤석열 후보야 그동안 정치 안 했으니까 직접 공격은 안 당했지만 정치라는 게 잘하면은 칭찬하는 거고 못하면 욕하는 건데 우리 그렇게 보는 앵커님은 건 자꾸 아니지 않아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같이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 같아.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례해요. 이 국민의힘이 무례하게 자꾸 안철수 후보를 압박을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라 100개 들고 들어와라 이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요. 그것은 냉정하게 단일화를 하는 그러니까 시작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의 냉정한 전략의 일뿐이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무슨 이런 이해관계나 이런 게 다 떠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과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단일하는 건 싫어하는 걸로 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겨레가 보도한 성평등 공약 총정리 기사가 있어요. 네, 예, 이거를 예.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성평등 관련 공약 질의 답변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3명은 다 지금 네, 대답을 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는 완전히 비어 있네요. 예, 텅텅텅. 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안, 육아휴직 현실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법조에 대한 5가지 질문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저런 걸 올린 것 자체가 일단은 남녀 성별 갈라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거 오세훈 후보가 똑같이 답변 거부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팀들은 왜 그래요? 이 팀들이 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조사에 응답해서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갈라치기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성 문제라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점들은 요즘에 많이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잖아요. 아니 당연히 젠더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지금 20, 30대 여성 그러니까 남녀가 집에 자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녀 구별해서 학력을 뭐 차별한다든지 무슨 남녀 차별이 있다든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 봤을 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그 초등학교 선생님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로스쿨 시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험에서 여성들이 훨씬 월등하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겪는 그 경쟁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측면이 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대답 여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성차별, 그러니까 네. 전체 대기업 중에서 이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4%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 듣는 여자로서 매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거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 70년대, 네. 60년대 정도에 태어난 이분들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사실은 차별 받았다고 봐요. 네, 구조적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네. 저희 나이 때가 아니고 지금 20, 30대에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0, 30대가 사회 그 주축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사실상 여성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출발 지점이 여성이 훨씬 많은데 그때 되면은 당연히 여성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러면 자, 현재는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본다면 현재 물어보는 거네, 현재. 아니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본다면 당연히 출발 지점이 여성이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았잖아요. 출발 지점에 여성이 왜 없어요? 출발할 때 20대 아니 출발할 때 없다는 게 많았지. 아니고 많지 네. 않았다는 취지고 그래서 네.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할당제 같은 걸 많이 도입하고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으로 하게 되고 네네. 그다음 특정 비율 이상은 여성을 공천하게 하고 뭐 이런 할당제가 많이 그 적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아 저는 지금 20, 30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런 그 남녀 차별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지점을 그럼 어쨌든 말씀하시죠. 남녀 차별 현재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측면이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대답을 잘못한 거네.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신 거지요.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참 이상해요. 뭐 왜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후보가 얘기하는 거 따르고 다른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일관적인 정책이나 이 메시지는 뭐냐 물어보면 아 그건 그분 입장이고 이건 내 입장이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처럼 일색인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게 버라이어티하고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당보다 일세인 것보다 훨씬 낫다. 어쨌든 아 국민의힘은 민주당 다양하다. 그 비판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틈도 안 주잖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김정희 전 총괄 선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고 또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만나가지고 뭔가 좀 뭐 어르신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중도층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림 만들기죠. 그림 만들기. 아, 명쾌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의미는 없는 그림 만들기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실질적으로 그 무슨 그 지지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네. 뭐 저 윤여준 이상돈 다 만나신다 해도 결국 어떤 그 명쾌한 답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네.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림 네네, 만들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별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저희도 열심히 그 만나 뵙고 설득하고 같이 하려고 해야죠. 그분들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저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걸로 봅니다. 왜?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집에 한 2번 가셨어요. 그래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선택은 박근혜 후보였죠. 알겠습니다. 좀 성향이 좀 중도보다는 보수적이신가 본데, 그러면은? 아니 이거 오늘도 앵커님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우리 앞으로 서로 좋게 해요. 그래?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호남 목표치를 20%에서 25%로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민주당 쪽이라는 호남이 네. 뭔가 바뀌고 있다. 특히 윤 후보 지지율이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시겠죠? 이거 물론-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네. 과거에 그 지역과 진영에 나눠서 호남이 그런 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 네, 네. 이런 그 의식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자랑스럽게 홍보를 못 합니다. 말문이 닫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뭐 설명을 않겠습니다만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이런 측면과 그다음에 후보 부인이 최근에 무슨 법카니 무슨 의전 논란. 예. 황제 의전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변화입니다.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무릎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광주입니다. 네. 광주 동구의 그 사고 현장이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호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무등산에 설날 올라가고 제가 다도의 섬 출신인데 저희 그 시골 동네도 왔습니다만은 네. 섬에 그 쭉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네.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변화 네. 이게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치를 쭉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과거의 호남의 아픈 기억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네. 없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점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실질적인 호남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민정 김님께서 노변이 자꾸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묻지 마세요. 실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이 18.1%라는 쿠키뉴스 의뢰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재명 후보 TK 지역에서의 지지는 34.8%라고 나와서 호남보다는 좀 많이 높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이재남 지지율을 호소하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정치 사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 영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겉을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이 다르다. 아니 네. 뭐 그 우상호 본부장께서 본인들이 유리한 여론조사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삐뚤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인 여론조사의 경향이라는 게 네네. 20, 30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호남 지지율은 그것도 저희가 본 그 여론조사 중에 호남 지지율 가장 낮은 거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 근데 거군요. 예를 들면 UPI 조사 같은 경우는 30%가 넘었고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31%, 정당의 호남에서? 예, 우리 당의 지지율은 30%. 그다음에 이건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당이 계속 판세 분석을 하고 네네, 이렇게 보고 분석하시는.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목표치를 20%에서 25% 올리는 네.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철근 실장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이렇게 유의 깊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